망해가던 토트넘을 맡아 승승장구하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 합류 7개월 만에 빅클럽들의 러브콜이 폭발해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벌써 새 팀에 관심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언론 익스프레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미 토트넘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그는 빅클럽에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올 시즌을 끝으로 위르겐 클롭 감독이 리버풀을 떠나고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도 FC 바르셀로나와 결별하며 토마스 투엘 감독도 바이에른 뮌헨을 떠날 것이기에 이는 최소 세 팀의 세계적인 팀이 새 감독을 고용할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다른 언론 인디펜던트의 보도를 인용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023-2024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에 합류하며 4년 계약했지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에서의 지도력에 관심을 끌어올렸고 세계에 부유한 구단이 포스테코글루 접근을 결정할 수 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우승 트로피 없이 한 시즌 만에 토트넘을 떠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을 앞두고 대대적 개편에 나섰습니다. 콘테 감독은 토트넘을 유럽 챔피언스리그 무대로 다시 이끌었지만 2022-2023 시즌 기대만큼의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지 못하게 됐습니다. 토트넘은 지난해 3월 성적 부진을 이유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이후 콘테 감독과 결별한 토트넘은 황당 행보를 펼쳤습니다. 콘테 감독의 오른팔이었던 크리스티안 스텔린이 수석 코치에게 대행을 맡겼지만 스텔린이 대행 역시 뉴캐슬의 1대6 충격패를 당해 쫓겨나듯 팀을 떠났습니다. 토트넘은 과거 팀을 이끌었던 라이언 메이슨 코치에게 대행의 대행 자리를 맡겼지만 결국 토트넘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마저 실패했습니다. 토트넘이 2009-2010 시즌 이후 13년 만에 유럽 대항전에 진출하지 못하자 반등을 노리며 새로운 사령탑 찾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파비오 파라티치 단장이 징계를 받은 후 팀을 떠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토트넘이 원하는 명장은 당연히도 토트넘행을 원치 않았습니다. 가장 유력했던 후보였던 나겔스만 감독은 선수 영입권과 단장 선임권 등을 원하며 전격적으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팬들의 실망과 분노가 거세졌습니다. 그 결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휘봉을 잡기로 했습니다. 당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셀틱에 잔류할 분위기였습니다. 셀틱의 의지가 워낙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토트넘에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았지만 셀틱이 또 한 번 스코티시컵 우승을 차지한 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리그와 리그컵에 이어 스코티시컵까지 도메스틱 트래블을 달성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스코틀랜드 무대에서 더 이상 이룰 것은 없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새로운 도전을 원했기에 토트넘의 새 감독으로 낙점됐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021년부터 셀틱을 이끌었습니다. 과거 멜버른 빅토리와 호주 대표팀, 그리고 일본 J리그의 요코하마 마리노스 등을 거치며 유럽에 입성했습니다. 그는 셀틱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켰습니다. 일본 출신 선수들을 중용하는 파격 정책으로 부임 첫 시즌 스코티시 프리미어십과 리그컵을 우승하며 더블을 달성했습니다. 레인저스에게 뺏긴 타이틀을 탈환하며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셀틱의 통산 8번째 트래블을 달성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 합류 뒤에도 놀라운 성적을 냈습니다. 그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개막 10경기 무패를 달성했습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주축 선수들의 연이은 부상 속에서도 긍정 기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시즌 리그 25경기에서 14승 5무 6패를 기록하며 5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각종 이적설에 나는 이곳에 온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나는 우리가 하고 싶은 축구, 우리가 되고 싶은 팀 등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토트넘과 시즌을 잘 마무리하고 강력한 기반을 다질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잘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손흥민입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만큼의 결정력을 보유한 선수는 없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대 득점보다 더 많은 득점을 기록한 탑5를 공개했습니다. 손흥민은 당당히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대 득점은 슈팅 기회가 득점으로 연결될 확률을 뜻합니다. 슈팅 1개의 기대 득점 값은 0부터 1입니다. 해당 수치는 슈팅 지점 좌표와 골문과의 거리, 그리고 골문에 대한 각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산출합니다. 매체가 공개한 표에 따르면 손흥민은 기대 득점보다 4.40골이 높은 12득점입니다. 즉 손흥민이 기대 득점은 7.6골로 8득점 정도가 적당한 것인데 훌륭한 결정력을 토대로 12득점이나 만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뛰어난 집중력을 토대로 기회를 제대로 살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손흥민은 어려운 골을 잘 넣기로 익히 알려졌다. 영국 디애슬레틱은 지난해 10월 손흥민의 엑스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매체는 지난 6시즌 동안 손흥민만큼 지속해서 기대 득점 이상의 득점을 터뜨린 선수는 없었다며 2018-2019 시즌 이후 기대 득점보다 23골을 더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놀라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전방과 윙어를 오가면서 공격 핵심으로 자리매김했고 프리미어리그 22경기에 출전해 12골 6도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잘 나가자 슬픈 사람도 있습니다. 티모 베르너의 런던 드림이 이번에도 실패로 끝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기브미 스포츠는 베르너는 시즌 막판 토트넘을 떠나는 데 가까워지고 있고 그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라이프치히 복귀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베르너는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임대로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에게 직접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나눈 이야기는 정말 좋았고 내게 딱 맞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베르너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빠른 발과 위협적인 움직임을 자랑하긴 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부정확한 마무리라는 고질병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첼시와 라이프치히에서 경쟁에 실패한 이유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사이에 손흥민이 복귀했고 베르너가 설 자리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베르너는 두 번째 런던 생활마저 실패로 끝날 위기입니다. 남은 경기에서 큰 반전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토트넘은 완전 영입 옵션을 발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브미 스포츠는 베르너의 5경기 연속 선발 출전은 주장 손흥민이 돌아오면서 막을 내렸다며 그는 토트넘에 남고자 경기력을 높이고 싶어 하지만 통계적으로 손흥민과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을 떠날 것으로 보이는 선수는 베르너뿐만이 아닙니다.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도 이번 시즌을 끝으로 토트넘 후스퍼를 떠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호이비에르가 다음 시즌에 토트넘에 합류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세리에 A 팀들의 강한 관심 속에 여름 이적 시장에서 호이비에르의 이적 가능성이 높아졌고 호이비에르의 상황을 아는 소식통은 그가 다음 시즌에 토트넘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토트넘이 호이비에르의 이적료로 1,500만 파운드에서 1,800만 파운드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이비에르는 2020-2021 시즌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적 첫 시즌부터 리그 전 경기에 출장하며 입지를 다졌고 시즌을 거듭하면서 호이비에르는 중원의 핵심이 됐습니다. 좋은 피지컬을 바탕으로 상대와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고 수비 능력이 좋아 중원 장악 능력이 뛰어났으며 종종 터지는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브 비수마와 파페 사르로 중원을 구성하면서 호이비에르는 교체로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확실히 비수마와 사르에 비해 호이비에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볼 배급과 볼 운반 그리고 볼 간수 등 중원에서 필요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벤치로 밀린 호이비에르에게 많은 팀들이 관심을 보였는데 협상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으로 영입이 이루어지는 만큼 각 팀들은 임대 영입을 선호했지만 토트넘은 완강했습니다. 임대가 아닌 완전 이적만 요구했고 결국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번 시즌 주전 미드필더로 나온 비스마와 사르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참가하면서 호이비에르에게 기회가 왔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를 선발로 기용했습니다. 하지만 호이비에르는 치명적인 실수를 여러 번 범하며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호이비에르는 이번 시즌 리그 24경기에 나왔지만 평균 출전 시간은 약 40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베테랑의 1995년생으로 아직 노쇠화가 올 나이는 아닙니다. 기량 자체는 여전히 쓸 만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에 이번 여름 호이비에르는 이적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떠나는 선수가 있으면 오는 선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에 토트넘 후스퍼는 네투를 노리고 있습니다. 영국 기브미 스포츠는 토트넘이 2024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네투를 영입할 클럽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네투의 빠른 발과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역습 전술이 궁합이 잘 맞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또 임대로 영입한 티모 베르너가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토트넘은 또 다른 윙어 영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투 영입을 위해서라면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매체는 챔피언스리그 무대는 네투를 포함해 다른 토트넘의 타깃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온다고 덧붙였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초반 무패 행진을 달리며 독보적인 선두로 자리매김했지만 시즌 중반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연패에 빠지며 중위권까지 떨어졌고 현재는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아스널과 리버풀도 네투 영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는 네투가 아스널의 영입 타깃이며 리버풀도 마찬가지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두 팀은 현재 안정적으로 4위권 진입이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토트넘으로서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내 네투 영입전에서 밀려서는 안 됩니다. 이적료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이적 시장에 정통한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는 네투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적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울버햄튼은 8천만 파운드를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투가 황희찬과의 동행을 마치고 토트넘으로 합류한다면 토트넘은 PL에서 손꼽히는 공격진을 구성하게 됩니다. 손흥민과 히샬리송과 네투 라인은 역습 상황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토트넘 팬들은 그의 영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해 네투를 영입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토트넘은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다른 모든 팀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전술의 약점을 알고 상당한 준비를 하고 경기에 임하니 이제는 갈수록 토트넘 경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울브스가 토트넘 완벽 파회법을 만천하에 보여줌으로 인해 이제 토트넘이 변화하지 않으면 사위권은 힘들어 보입니다. 상대 팀들이 토트넘을 간파해서 전술 변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부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을 더욱 더 잘 활용해 이번 시즌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지난 시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힘든 기억들도 있으셨을 텐데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기억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기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더라도 항상 행복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거예요. 2024년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